자, 안녕하세요. 우리 민희성 공부법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강의인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언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언어의 본질을 좀 느끼는 공부를 좀 해달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은 그 수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저는 그 사탐생이기 때문에 수학을 저보고 계산하라고 그러면 못해요. 물론 여러분이 그 좋아하시는 수학 선생님들이 훨씬 더 계산을 더 잘하죠. 잘하는데 제가, 한 10여 년 이상을 갖다가 그 우리 학생들이 그 수학 공부하는 걸 보면서, 정말 수학에 내놓으라는 귀재들, 주문은 안 틀리는 거의 만점 많은 이런 귀재들이 어떤 걔네들의 어떤 공부법이라든지, 걔네들이 어떤 느꼈던 거라든지, 이런 걸 갖다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수학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단순하게 그 공식을 암기해서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풀고 정답을 내고 이런 학문이 아니에요. 실제로.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지금 연대 공대 교수하고 있는데 친구 놈하고 제 고등학교 서울대 물리학과 나온 후배 놈을 이렇게 보면은 걔들은 수학을 눈으로 풀어요. 그러니까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은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은 1번에 그 문제가 쭉 나와 있잖아. 선택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럼 우리들은 이 빈여백에다 막 계산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은 손에 옆에 이렇게 샤프를 딱 들고 점을 몇 개 찍어요. 이거. 이래요. 그다음에 이거. 이거. 이래요. 이래. 이렇게 해갖고, 한 25문제 정도를 한 5분에서 10분 만에 다 풀더라고요. 와, 놀랬어요. 이 두 친구들은. 그래서 제 고등학교 동기 그놈은 전국에서도 이름이 날렸던 애예요. 걔가 고2 때 성균관대학교 수학 경시대에서 입상할 정도로 대단한 놈인데, 그래갖고 이제 미시간 대학을 나와갖고 지금 연대에서 이제는 교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 수학이라는 것은 계산하는 학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수학이라는 거는 사유의 학문이라는 거야. 어떤 상상력, 이 상상력이 어떤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의 아버지는 철학이다 이런 말 하죠. 철학이라는 것은 사유를 하는 학문이지, 그건 우리가 공식 암기해서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수학에 관련된 수많은 어떤 공식들을 암기하고 있는데, 이건 공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문과 학생들이 배우는 수완까지 있잖아. 중학교 7-합도 수완까지 공식이 몇 개 있는지 알아요? 공식이 몇 개 있는지 알아요? 우리 우리 민희성에서 수학을 제일 잘했던 친구가 너구리라는, 우리들의 민희성 카페에서 한국 너구리라는 아이디를 쓰는 애예요. 카페 들어오면 이 친구가 올린 거를 많이 좀 보게 될 겁니다. 이 너구리. 이제 규원이라는 친구인데 지금 고대 정경학부를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선생님, 7-가부터 수학까지 공식이 몇 개 나오는지 아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글쎄 거의 없을 걸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선생님 딱 한 개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는 것은 공식이 아니라 빨리 푸는 정리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직사각형을 배우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5cm, 여기 4cm. 그럼 직사각형의 면적,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은 가로 곱하기 세로, 5, 4, 20 해갖고 이렇게 우리가 답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구나. 이게 공식으로 생각해요.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다 곱하기 2분의 1 하고. 이건 공식이 아니라 빨리 풀려는 정리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너구리가, 이 친구가, 입시 공부할 때, 건대 토목건축공학과를 다니다가, 그 다음에 1학년 때 때려치고, 이제는 그 다음에 5월 15일 날, 스승의 날 저를 찾아왔어요. 이따만한 꽃다발을 들고. 그래서, 너 누구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를 모르지만은, 저는 선생님 압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왔냐? 그랬더니, 상담받으러 왔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어디, 다니냐? 그랬더니, 건대 자퇴 내고, 이제 자기가, 적어도 스카이 대학 이상은 좀 가야 되겠습니다. 서울대 가야 되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무지하게 혼냈겠어요. 무지하게 깨고. 하여튼 저는 상담하러 오면 애들 많이 깨거든요. 많이 깨고 나서 이거를 제가 얘기해 줬어요. 너 왜 이 직사각형 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냐? 이거 아느냐? 이거 중학교 교과서에 나와요. 중학교 교과서에 이 내용이. 아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그랬어요. 먼저 이 넓이, 면적이라는 걸 먼저 아느냐 그랬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면적, 넓이라는 개념이 저한테 안 와닿더라고요. 면적이 뭐야? 넓이가 뭐야? 이게 너무 추상화되어 있는 개념이야. 나한테 몸이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가로파이 세로 외워서 뭐 계산하고 이래서 뭐 맞았지만은 이게 중학교 때 올라와서 알았어요. 고민해보니까 이런 거야. 자, 이거를 신이 있어갖고 이걸 가늘하게 잘라요. 쭉 잘라. 아주 얇게 쓴다고 생각해봐요. 여기까지 다 잘랐어. 다 자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막 흐트려봐요. 자, 흐트려 놓은 상태에서, 호흡 불어갖고 다 흐트려 놓은 상태에서 그걸 다시 모아봐요. 몸은 요만큼이 생기죠. 이게 면적이야. 자, 이게 이제 추상화된 이 면적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구체화시키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럼 요 값을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 가로 길이가 세로수만큼 있는 거잖아. 그럼 가로 더하기 이걸 세로만큼 도와야 되잖아. 이걸 언제 다 도하고 있냐고. 이걸 빨리 풀기 위해서 우리는 곱하기라는 어떤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로의 길이를 세로수만큼 있는 거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공식입니까? 아니죠. 그건 정리죠. 빨리 풀려는. 그런 정리를 여러분들은 이런 정리가 왜 나오는지를 살펴보고 이걸 갖다 파악해서 제가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 문제를 대야 되는데 그 정리가 나오는 과정은 여러분이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냥 결과물 갖고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놓고 암기하고 넘어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 원리가 이해가 된다면요. 문과 학생들이 미적분을 안 배워요. 근데 이과 학생들 미적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만약 이렇게 해갖고 자, 요 면적을 구하라. 이게 적분이에요. 이 적자라는 게 이게 쌓을 적자거든요. 일본 놈들이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나누어서 쌓는다는 얘기예요. 나눠서. 그럼 이렇게 잘게 나누잖아, 그쵸? 잘게 나눈 이것을 다 더하는 거, 이게 적분이에요. 그럼 이 직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이 원리와 이 적분의 원리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이 원리가 이해되면 적분의 원리도 금방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해 못하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과 애들이. 그러니까 미적이 어렵다 그러는 거야. 하나도 안 어려운 건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공식은 별로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작년에 우리 학원에서 항상 이과에서 1등 했던 애가 있어요. 오모군인데, 이 친구 한번 저한테 상담하러 내려왔더라고. 제 사무실로, 제 방으로.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얘가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거든? 거의 안 틀리거든? 내가 그랬어요. 야, 네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 수학책에서 공식이 몇 개나 나올 것 같으니?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씩 웃더니, 선생님, 글쎄요. 저는 그 공식을 암기해 본 적이 없어갖고요. 암기해 본 적이 없어갖고, 몇 개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이게 내공이에요. 이게 내공이 깊은 애야. 그러니까 얘는 공식을 암기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냥 그 정리를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해갖고 그걸 갖다가 문제를 적용하는 거죠. 대단한 아이죠. 예, 대단한 친구야, 이 친구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최고다. 너는 수학을 아는구나 그랬어요. 이게 통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학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정리가 되는 걸 갖다 공식이라고 해서 암기해서 푼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 수학이라는 것은 상상하는 학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상상을 안 한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야. 물론 여러분이요. 한 수학에는 20점대야. 20점대야. 그래 놓고, 자, 과외를 받아. 그 과외 선생님이 막 옆에서 수학을 가르쳐. 그러면요. 과외를 받으면 한 80점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왜? 안 하는 것도 하는 게 나니까. 근데 80점 이상을 못 올라가요. 진짜 못 올라간다니까.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제 조카가 지금 연대 다니는 애인데, 여자아이인데, 얘가 이제 고3 때, 저희 작은 누나 딸인데, 작은 누나가 아주 극성스러운 엄마예요. 치맛바람에 하여튼 마왕인데, 하여튼 제 고향이 천안인데, 이 천안 시내를 막 휘젓고 다니는 그 아줌마예요. 하여튼 이제 유명한 가해교사를 하나를 붙여준 거야. 근데 이제 저희 작은 매형은 천안 단국대 치대 있죠. 천안 단대 치대 1기 졸업생이에요. 1기. 그래갖고 치대 교수 치과 과장까지도 했는데 그래서 이분은 충남고등학교 나왔는데 공부를 꽤 잘했던 매형이에요. 제 매형이 이제 공부를 아시는 분이야. 자, 근데 이제는 이 작은 매형이 이제 치과문을 닫고 어느 날 일찍 좀 들어왔대요. 근데 이제 수학 과외 선생이 자기 딸을 갖다가 수학을 갖다가 이제 과외를 시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나 하고 이제 식당에서 자기는 지금 그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들어봤대요. 들어봤더니 1시간 내내 애한테 이건 이거다 쭉 설명해주고 끝내더래요. 그래서 이 배영이 어이없어갖고 벌떡 일어나갖고 당신 나가라. 내 여기 오지 마. 너는 수학을 모르는 놈이야.
넌 수학에 대한 그 기본도 모르는 놈이니까 오지 마. 끝. 오늘로 끝. 돌려보냈대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작은명한테 듣고 막 박수 쳤어요. 명 최고다. 명이 수학이 아는구나. 우리 작은명 한번 씩씩대고 열받고 어렵게 구해온 과외 선생님이 왜 내쫓냐고 막 그러는데 아니에요. 작은명이 정확한 거예요. 우리 작은명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수학이란 건 사고의 학문이고 사유의 학문인데 본인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그 애가 생각할 여유를 안 주고 계속 선생이 계속 얘기하면 이건 선생의 지식이지 이 아이의 지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이없는 거야. 그 지식 자랑하다가 끝나고 그냥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매우 열받죠. 이 애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지금 여유도 주고 애한테 좀 사고 힘을 지금 길러주고 이런 게 그 옆에 지켜봐주고 애가 잘못하면 고만 톡톡 지적해주면 되는데 처음부터 그건 지가 다 설명하면 지 지식 자랑해놓고 나간 거야 이게. 근데 얘는 수학을 모르는 애지. 그래서 잘 잘랐다 그랬어요. 잘 잘랐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 그 조카애가 정석이라는 책을 참 좋아했어요. 정석. 근데 이 정석이라는 게 얼마나 웃기냐면 여러분 봐요. 처음에 정석이라는 시리즈가 물론 저 위에 선배들이죠. 처음 나왔을 때는 일본 책을 100% 뺏긴 책이었어요. 물론 지금 정석을 만든 홍성대라는 이분이 지금 전주입니까? 상산고등학교 이사장님이신데, 그래서 그 정석으로 번 돈을 갖다가 다 어떤 자립형 사립고에다가 만들어갖고, 교육에 투자하시니까, 그분 뜻은 참, 우리 길일만 하고 참 좋죠, 그쵸? 근데 처음에 다 이렇게 베낀 책이에요. 일본 수학을 베낀 책이에요. 근데 이게 수능체제로 바뀌어가면서, 이 수능체제는 미국 수학을 끌고 온 거예요. 일본 수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여러분 중학교 애들, 초등학교나 중학교 애들 이렇게 수학책 보면요. 전부 다 생활 속, 일상 속에서의 어떤 수학적인 지식을 끌어내는 거지, 계산을 위한 계산 이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능체제가 바뀌면서 약간 변형시켜갖고 지금까지 정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수학과 교수야. 그래서 수학 출제위원으로 선정이 됐어. 그럼 여러분 정석 보고 출제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정석 보고 출제하지 않는다니까요. 교수는 뭘 보고 출제하냐면 교과서를 보고 출제해요. 왜? 자기가 쓴 거거든요. 이 정석을 보고 여러분 이 정석은 교수들이 쓴 책이 아니야. 그냥 홍성대 씨가 그냥 수학과 애들, 수학과 석사 애들 이런 애들 또는 데리고 다른 나라 책 이렇게 뺏기고 좋은 문제 이렇게 엄선하고 이래서 약간 변형시키고 이래갖고 만든 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걸 보고 대학 교수들이 이 책 좋으니까 이 책에서 문제를 내겠다? 이건 큰일 나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 EBS 문제도 그대로 문제를 수능에 탑재를 못해요. 왜냐면은 EBS 문제를 그대로 탑재하잖아요. 그럼 돈이 없어갖고 EBS 문제집을 못 사는 애들은 교육에 있어갖고 평등적인 대우를 못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EBS 문제 그대로 똑같이 실었다 그러면요. 뒤집어져요. 나라는 전부 다. 왜? 한국평가원이라는 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이 국가기관이 돈이 없는 애들 EBS 책 살 돈이 없어갖고 책을 못 받는데 그런 애들한테 불이익을 준다? 이거 학부형들 난리 나죠. 난리 나.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정서에서 어떻게 냅니까? 근데 교과서는 낼만하죠. 왜? 교과서는 누구나 다 보니까. 이거는 국가가 인정한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학원 선생님들이나 또는 과외하는 대학생 애들이 정석을 많이 본단 말이야. 그렇죠? 정석 갖고 많이 강의하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정석이 좋아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석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 먼저, 이 학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왜 정석을 하느냐면은 자기 고등학교 때 정석 봤거든. 자기 손에 익어진 책이거든. 그리고 옛날에 학력고사 시절에는 이 정석에서 정석 같은 이런 수학기 학력고사 문제가 났기 때문에 계속 이거로 강의했거든.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정석을 처음부터 까지 다 외워요. 계속 그걸 강의하다 보니까 이게 편하니까 이걸로 강의하는 거야. 다른 책 보기도 싫고 귀찮고. 그럼 대학생 애들은 왜 정석을 갖고 과외를 하느냐? 간단한 거야. 자, 이거 서울대 애들이 저도 그랬고요. 저도 그랬고 우리 서울대 후배들도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웃으면서 하는데, 자, 오늘 저녁에 이제 무슨 천안 향후에다 무슨 또 서클이다 해갖고 술을 잔뜩 먹잖아. 근데 내일 이제는 애들 가르쳐야 돼. 근데 오늘 술을 잔뜩 새벽까지 먹었어. 그럼 머리가 아프거든, 다음날 일어나면은. 근데 수학이라는 건 반드시 예습을 해가서 가르쳐야 되거든요. 자기가 풀어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알고 있는 유명 강사들도요, 제가 이제 놀러가면, 걔네 연구실 놀러가면 수학 문제 풀고 있다니까요. 왜? 자기가 가르쳐야 되니까, 완벽히 소화해놓고 가르쳐야 되니까 미리 예습을 한다고요. 그럼 거의 대학생들도 예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습할 시간이 없잖아. 어제 술 먹어갖고 머리 아파 죽겠는데 언제 이거 책 들여다보고 있냐고 머리가 찡긋찡긋 아픈데, 그쵸? 그럼 정석책 들고 떨렁떨렁 가요. 가갖고 애한테
자, 이 문제 풀어 그래요. A한테 풀라고 시키면은 그 아래 정성 풀이가 돼 있죠. 그걸 읽는 거예요. 왜 자기도 고등학교 때 이거 봤거든. 다시 보니까 맞아 이거 생각나죠. 그래서 가르치기 편하죠. 그래서 정석을 선정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석이라는 책은 물론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책이에요. 그러나 수능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그 람보라는 영화 봤어요? 람보? 람보 보면 M60이라는 책, 그 총을 쏴요. 람보가 막 이렇게 여기다 막 탁 탄화집 딱 하고 이렇게 딱 해갖고 뭐 뚜두두두두 막 이런 총 있잖아요. 이게 M60이 굉장히 무거운 총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람보같이 이렇게 등치가 큰 이런 놈들이 물론 영화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 이 M60은 이렇게 세워놓고 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한국인으로서 이거 들리지도 않아요. 이게.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M16을 갖다 개량한 뭐 K1, K2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 M16이 여러분이 그 월남전 영화 보면은 그 애들이 소총 쏘고 있죠. 그게 M16이라는 총이거든요. 그쵸?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정글에서 지금 밀리면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총격전을 벌여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M60을 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M60을. 근데 M60이 들리지도 않거든요. 이거 한번 탕 쏘면 이 반격에서 그냥 몸이 나가 떨어지거든요. 이 총은 정글에 적합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인 체형에 적합하지 않아요. M16이 적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비유하면은 M16의 교과서라면은 이 M60은 정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거운 체형을 지금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석은 다만 꽂아놓고 여러분이 필요할 때 찾아보는 어떤 그 사전 내지는 어떤 참고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주 텍스트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나중에 해보면 알겠지만요. 이 7-가 중학교 1학년 책부터 7-나 쭉 가갖고 수한 또는 이과애들은 수투나 미적까지 하면은요. 미적까지 하면은 이 내용이요. 정석보다 훨씬 더 많아요. 깊이도 훨씬 더 깊어요. 이게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저 지방에 사는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인터넷 강의를 듣고 이제 민희성을 하겠다고 민희성을 한번 시작했나 봐요. 그때 여름방학 때 저한테 들었어요. 고3애가.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9월달, 10월달 가서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근데 그때 10월 초순인가쯤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전화 왔고 막 흥분해갖고 막 씩씩대더라고. 그래서 야, 너 왜 흥분해? 왜 씩씩대냐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선생님, 저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러는 거야. 무슨 배신감을 느끼냐 그랬더니 자기네 학교 수학 선생님들이 정석을 보고 교과서 보지 말라고 그랬대요. 정석만 보면 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동안 계속 정석만 봐왔다는 거야. 근데 수학 실력 하나도 안 오르는 거야. 근데 민희성에서는 교과서를 보라고 하거든요. 이 쪽. 그래서 자기가 교과서를 봤다는 거야. 교과서를 봤더니 자기가 수능에서 필요한 것들,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교과서에 다 있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몇 개월 안 남았잖아. 차라리 교과서로 공부했으면 실력이 훨씬 더 올라갔을 텐데, 그쵸? 그 열이 받는 거야. 열이 받았고 학교 선생님한테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야. 이게. 또 아까 제가 말한 그 조카애가, 연대 간 그 여자애가, 걔가 이제 보라라는 얘기인데, 임보라인데, 걔는 이제 아빠가 독일에 교환 교수로 갔다 오면서 독일에서 외국인 학교를 좀 다녔어요. 그래서 영어는 잘해요. 영어는 잘해갖고, 그 친구는 이제 제 민희성 영어법에 대해서 100% 확신을 하고, 그렇게 공부를 자기도 해왔고 했기 때문에 민희성 영어법에 대해서, 따라왔어요. 그래서 영어는 거의 안 틀렸어요, 얘가. 근데 수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는 청평에 있는 기숙학원에서 이제 재수를 했는데, 자기네 그 학원에서 이제는 이과에서 항상 어떤 여자애가, 자기네 반에 여자애 하나가 있는데 걔가 항상 1등 하더래요. 수학은 맨날 만점 맞더라는 거야. 그래서 걔한테 가서 물었대요. 야, 너 도대체 뭐 갖고 공부하냐? 근데 이제 우리 보라는 맨날 정석만 보고 있고 개념 원리만 보고 있는데 얘한테 물어본 거야. 어떤 얘가 그러더래요. 씩 웃으면서 나 교과서하고 기출문제 이 두 개만 봐. 이게 정답이에요. 그 보라가 충격을 받고 그때야 비로소 삼촌 말이 맞나 봐. 교과서 나도 볼래. 이러더라고요. 응? 그리고 제가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다 교과서하고 기출문제예요. 거기에는 딴 건 안 보더라고요. 우리 민희성의 아이디가 지성인 준기라고 쓰는 친구가 있어요. 응?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한테 앞에 강에서 한번 준기라는 친구를 소개해 줬는지 모르지만, 이 친구는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아마, 수능의 귀재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찾아온 것도 아니고 제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마지막 강의를 종강을 노량진 그 옛날에 그 코리아에드 학원에서 종강을 딱 하면서 한 200여 명이 앉아 있는데 이 친구 얼굴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통로 가면서 야, 너 잠깐 그 집에 가기 전에 나한테 교무실로 들렸다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친구 왔어. 이 친구 와갖고 이 친구가 부천 친구예요. 부천에 살아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어디 가고 싶으니? 그랬더니 고대 법대를 가고 싶대요. 고대 법대. 그래. 그럼 고대 법대 가게 내가 해줄 테니까 미성 한번 해볼래 그랬어요. 이 친구가 미성을 했어요. 이 친구가 고3 여름방학 때쯤에 와갖고 여름방학 때쯤에 저한테 또 찾아왔어요. 노량진으로 부천에서 와갖고 저 선생님 저요 이제 정석 다 버렸습니다 그러는 거야. 왜? 제가 수능 기출문제 몇 년치를 딱 분석을 해보니까요 정석은 전혀 필요 없어요. 교과서만으로도 교과서만 완벽히 이해하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석 버렸습니다. 교과서가 짱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대업대 합격했어요. 고대업대 합격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 친구가 고대업대 등록을 안 했어요. 등록을 안 하고 욕심이 생긴 거야. 서울대법대 가고 싶어갖고. 그래서 그 다음에 재수를 해갖고 496점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서울대법대 수학 합격자가 수능 점수가 496점이었거든요. 근데 논술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연대법대 3월달 한 달 다니다가 또 서울대란 미련을 못 버리는 거야. 그걸 다시 또 저 몰래 삼수를 했어. 근데 그때 했는데 494점을 또 맞았어요. 여러분 본수능에서 490을 두 번이나 넘는다는 거는 얘는 귀재예요. 얘는 시험의 귀신이야. 이건 인간이 아니라고. 이 새끼는 신이야, 신. 근데 이놈도 맨날 저한테 애들이 상담하러 선생님 수학 뭐 봐야 됩니까? 뭐 봐야 됩니까? 그러면 옆에 앉아있다가 뭐라는지 혼자 죽어거려요. 교과서 다 되는데. 뭐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엊그제도 우리 학원에 여기 경기 광주대에서 하는 와갖고 애들한테 이제 수학 강의도 좀 해주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래. 교과서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그 인강 사이트를 보면은, 제가 이제 감히 엑서디에서 이런 사이트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저는 원래 뭐 자유분방하니까 뭐 누가 뭐래 저는 신경 안 써요. 티치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티치미의 그 한석원 선생님을 비롯해서 거기서 있는 그 선생님들이 대부분 교과서를 무지하게 강조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물론 그분들 강의가 뭐 훌륭하다 좋다 이걸 떠나서 뭐 다 훌륭해요. 예, 우리 엑서디의 소승현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지금 메가로 가셨지만 전에 있던 이상희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메가스 때 신승범 선생님 다 훌륭합니다. 나순균 선생님 다 훌륭한데 한석원 선생님 다 훌륭한데 그걸 다 떠나갖고 이 교과서가 기본이 돼야 된다는 이 어떤 그 강의 자체가 이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석보다도 교과서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수학을 갖다가 강조할 때 항상 그 교과서를 강조합니다. 근데 이 교과서를 읽을 때, 교과서를 읽을 때 뭐가 중요하냐면요. 반드시 국어사전을 옆에다 끼고 봐야 돼요. 저희 학원에서, 금년도에 원광대 한의대를 간 친구가 있어요. 박수홍이라고. 제가 이제 동생으로 삼은 친구인데, 수홍이한테 제가 한 번은 불렀어요. 불러갖고, 야, 너 미성 좀 해라. 너 이래갖고 너 원광대 한의대 못 가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달래갖고 미성을 시켰어요. 그래 놓고 수학부터 시켰어요. 그래서 수학에 7-가나, 8-가나, 9-가나, 10-가나, 그다음 수한, 수투, 미적까지 이과이니까 미적까지 다 읽고 와라 그랬어요. 다 읽고 와라. 그랬더니 얘가 3일 만에 다 읽고 온 거야. 얘가 수학 성적이 꽤 좋아요. 실력이 꽤 높은 애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에 이 죽어라고 이 책만 읽은 거야. 7-가부터 미적 11권이죠. 11권을 3일 만에 다 읽고 온 거예요. 읽고 오더니 제 방에 딱 들어오면서 한 1000마디가 뭔지 아세요? 이 친구가? 선생님. 왜 공부 잘하는 애들이 TV나 신문에 나와서 교과서에 충실했어요? 이런 말 하는지를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1000마디. 둘째, 선생님이 수학 교과서 볼 때 국어사전은 모르는 개념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선생님 말씀처럼 국어사전 없이는 수학 공부할 수 없다. 이 말이 정말 맞습니다. 이게 두 번째 말이었어요. 그래도 이게 쭉 들어오던데 제 옆에 딱 앉더니 세 번째 말을 다른 애들도 앉아 있었거든요. 걔네들한테 뭐라는 세 번째는 제가 교과서를 읽으면서 그동안 자기가 정석이라든지 개념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학 바이블이라든지 이런 데서 알게 된 이 허접한 지식들이 이 교과서를 읽는데 너무나 장애가 돼갖고
굉장히 짜증났습니다. 그러는 거야. 차라리 내가 수학에 대한 지식이 백지 상태고, 백지 상태에서 내가 교과서를 읽었으면 훨씬 더 많은 걸 내가 빨아들였을 텐데, 이 허접한 지식 때문에 걸림돌이 돼갖고 100%를 빨아들이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와, 정말 멋있죠? 이 친구가 그러니까 원광대 한이 돼가죠. 자, 이 교과서에서 반드시 국어사전을 찾아봐야 돼요. 이 국어사전은 여러분이 수학뿐만이 아니에요. 이과 학생들 과탐할 때도 찾아봐야 되고요. 우리 문과 학생들은 언어할 때, 사탐할 때, 수학할 때, 하여튼 국어사전은 제발 좀 이제는 영안사전을 버리세요. 영안사전을 버리고 국어사전을 늘 여러분 챙기셔야 돼요. 제가 이제 국어사전에 얽힌 일화를 제가 두 학생만 얘기해 줄게요. 한 학생은 제 친구예요. 제 초등학교 친구인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2학년 때 휴학을 하는 바람에, 저는 고등학교를 4년 다녔고, 그래서 이 친구가 저보다 1년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때 시험 봤는데 전국 2등 차석을 했던 친구예요. 전국 차석을 했던 친구예요. 얘가 천안초등학교, 경항중학교, 천안고등학교, 제가 고향이 천안이죠. 천안고등학교를 나와갖고, 그때 전국 수석 한 애하고 한 문제 차이로 차석으로 밀렸던 애예요.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그 친구의 와이프도 충남 수석한 여자예요. 그리고 지금 천안의 천안 지원에서 지금 부장판사를 하고 있고,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모 대학에서 법대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하고 저하고는 이제 라이벌 의식이 좀 강했어요.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는 대전을 전학가 갔고, 이 친구 계속 천안 다니고, 저는 대전중학교하고 서대문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우연히 천안에 왔다가 길을 가다가 얘를 만났어요. 얘를 만났는데, 얘를 만나면 이제 우리 이제 탐색전을 벌이잖아. 라이벌적 관계니까, 친구면서도. 그래서, 야, 요즘 너 공부 잘 되냐? 그랬어. 어떤 이 친구가 공부 안 된대. 그래서, 너 공부 왜 안 되냐? 이 친구 말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 입에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가 앞으로 장차 대학에 가서 대학 공부할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벅차갖고 고등학교 공부가 손에 안 잡힌대요. 참. 이러니까 전국 차석을 하지. 이게 차원이 다른 거야. 여러분들하고. 그죠? 근데 이 친구가 왜 전국 차석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우리는 이제 그 고등학교를 딱 입학을 하잖아요. 이건 여러분 아마 아버님이나 어머니한테 여쭤보세요. 입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입학 기념으로 영안사전을 사요. 콘 사이즈 이렇게 두꺼운 거. 그래 놓고 이 사전 암기를 하는 거예요. 암기를 하는데 암기가 잘 안 되니까 한 페이지 암기하고 찢어서 먹고, 한 페이지 암기하고 찢어서 먹고, 누가 몇 번 먹었나 막 내기도 하고 막, 이런 그런 시절에서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영어사전 통째로 암기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이 친구는요, 이 친구가 이제 정태욱이라는 친구인데, 이 정 교수는 이미 중학교 때 영어사전을 다 암기해버린 거야. 고등학교 때 암기할 게 없잖아. 그래서 국어사전을 들고 다니면서 암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국어사전 들고 다니면서 암기한다는 생각을 상상을 하시니까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또 한 친구. 제가 노량진에서 단과 강의할 때, 이제 정시 강의를 듣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요. 맨날 제 바로 앞좌석에 앉아요. 여기 교탁이 있으면 바로 앞에 앉아. 근데 이제 노량진에서 이제 자취를 하나 봐요. 얼굴도 여자아이인데, 얼굴은 이제 이쁘장하게 생기는데, 아침에 이제 제가 한 1시 한 40분 정도부터 시작했는데, 아침에 이제 늦게 일어나고, 이렇게 머리도 안 감고, 머리도 막 배시하고, 미친 여자처럼 이렇게 하고, 세수도 안 하고 그렇게 오는 것 같아요. 추리닝 바람으로. 근데, 제 강의를 딱 듣는데, 제 교재를 딱 펴놓고요. 필기를 안 해요. 필기를 안 해. 자, 제가 경험상 봤을 때요. 제 강의를 들을 때 필기를 안 한다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200점 미만대든지, 거의 490점대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옆에 국어사전을 꼭 놔요. 놓고 제가 막 강의하다 보면은, 제가 좀 어려운 단어를 던지잖아. 그럼 막 찾아봐요. 필기를 안 하는데 막 찾아봐. 그래놓고, 또 제 얼굴 이렇게 보고. 그러면 옆에다 국어사전을 놨다는 얘기는 얘는 490점대가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를 불렀어요, 한번. 교무실 불러갖고. 근데 물었어요. 야, 너 도대체 몇 점 나오냐? 이거 다 보면 그랬더니 얘가 씩 웃더라, 웃으면서. 선생님 왜 그래요? 그래서, 아니야, 궁금해서 그래. 내가 보기엔 너 공부 무지하게 잘할 것 같은데, 내 판단이 맞나 한번 좀 보려고 그래. 너 몇 점 나오니? 그랬더니, 씩 웃더니, 보통은 다 맞고요. 500점 만점 다 맞고요, 보통은. 그 다음에, 어쩌다가 실수를 한두 개 틀려요, 그러는 거야. 참. 6차 때거든요. 6차 때는 이과에도 문과 사탐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내가 물었어. 야, 너 도대체 어느 대 가려고 하니? 그랬더니 원광대 한의대를 가겠대. 그래서 야, 경희대 한의대인데 왜 원광대 한의대를 가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미국으로 유학을 간대요. 한의학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근데 미국에서는 경희대보다 원광대를 좀 더 높게 좀 잘 봐준대나 봐. 그 사람이 원광대 한의대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에 수능에서 한 개 틀려갖고 원광대 한의대 갔어요. 한 개 틀려갖고. 참 대단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국어사는 꼭 찾아봐야 돼요, 이거를. 근데 여러분은 수학적 개념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 수학의 개념을 모르면은 그 도출되는 그 과정은 몰라요. 이걸 모르게 되면 여러분 결국 뭔지를 못 푼다니까요. 여러분 수학도 하나의 언어예요. 수학도 언어예요. 수학도 문자예요. 이 너구리 자식이 서브노트에 써는 게 뭐라 써는지 아세요? 문자는 수학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좀 이따 보여줄게요. 문자는 수학이다. 그럼 이것도 언어라고요. 그럼 개념을 모르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게.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애들한테 개념을 한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 여기 애들한테 야 자연수가 뭐냐라고 제가 물어봐요. 그럼 애들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자연수요? 정수에서 0과 음수를 뺀 것이 자연수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여러분한테 형, 또는 뭐 누나, 또는 뭐 언니, 자연수가 뭐야? 그러면, 야, 인마, 자연수도 모르냐, 인마? 정수에서 음수하고 0을 뺀 게 인마 자연수야. 얘가 이해합니까? 이해 못하죠. 그럼 여러분도 이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어린아이가 이해할 정도로 아주 쉽게 풀이가 가능해야지만 그 개념을 완전히 소화시킨 거란 얘기야. 그럼 자연수라는 게 뭐냐면요. 이걸 볼게. 이거는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수예요.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수. 간단한 거야. 그럼 여러분 이거 몇 개죠? 하나죠. 이걸 뚝 분질러봐. 몇 개죠? 2개죠. 자, 또 분질러봐. 모두 몇 개야? 3개죠. 그럼 이 자연 상태에서 2분의 1이 존재할 수 있어요? 0이 존재할 수 있어요? 아니면 뭐 3분의 1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죠.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는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잖아. 이게 자연수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개념이 여러분한테 다 와닿아야 돼요. 제가 또 하나 우리 여기 대성학원 애들한테 야 이항정리에서 이 이자가 무슨 이자인 줄 아냐 그러면요. 대부분 애들이 무슨 이자로 하는지 아세요? 옮기리, 뭐 다를리 이렇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 둘 할 때 2이자예요. 항이 2개인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을 모르니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행렬 되게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 행렬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모르죠. 근데 너구리는요, 행렬이라는 게 또 개념을 이해해야 되잖아. 근데 찾아봤는데도 그 한국적 개념으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영어 사전을 찾아본 거야. 영어 사전 찾아봤더니 행렬이 매트릭스래. 매트릭스가 행렬이에요. 그럼 매트릭스에 대한 영영 사전을 또 찾아본 거야. 그러면서 행렬을 갖다 이해하더라고요. 최고죠.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수학 공부할 때 먼저 교과서가 주가 되다. 여러분이 교과서의 아주 기본적 개념만 다 알면은 다 풀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본적 개념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정석적 사고나 개념원리적 사고나 뭐 이런 그지 같은 이런 그런 거에 연연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수학을 갖다 못 푸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교과서를 갖다가 먼저 해야 돼요. 그럼 제가 이제 수학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큰 틀을 짜주면은, 자, 먼저, 우리 민희성은 1회독, 뭐 2회독, 3회독, 4회독, 5회독, 이렇게 쭉 가요. 6회독, 7회독, 8회독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쭉 가요. 근데 제가 언어는 제가 회독수를 얘기 안 했어요. 지난 시간에. 왜 안 했냐면은, 언어는 늘 여러분이 평소에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언어는 회독수를 따로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수학만큼은 이 회독수를 지켜줘야 돼요. 이 1회독 때, 우리 민희성에서는 1회독 때 15일을 줘요. 수학하는 시간을. 근데 저는 이것을 7일로 잘라요. 지금 급해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 8회독, 9회독까지 가려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자, 7-가. 끝나면 이제 7-나. 끝나면 이제는 8-가. 미안합니다. 자, 8-가. 그 다음에 이제 8-나. 뭐 이런 식으로 순서로 가는 거야. 끝나면 이제 9-가. 끝나면 이제 9-나. 뭐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뭐 10-가나 해갖고 10-가나 해갖고 이제는 문과는 수한까지, 이과는 수투, 미자까지. 여기까지를 일주일 동안 읽는 거예요. 그럼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지금 1회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시 써드릴게요. 자, 1회독이야.
자, 첫째 이제 교과서를 준비한다. 이때 7-가부터 어디까지? 수한, 수투, 미적까지, 이과들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국어사전을 준비한다. 자, 기간은 일주일이야. 7일. 자, 그리고 이제 7-가부터 읽는 거야. 7-가부터. 읽는데, 문제는 풀지 마세요. 그 연습 문제 있을 거야. 이 연습 문제는 풀지 마세요. 이 연습 문제 나중에 풀 시간을 제가 따로 줘요. 이거 풀지 마세요. 지금 문제가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연습 문제 풀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예제는 보세요. 예제는 보세요. 그리고 모르는 개념 있으면 반드시 국어사전을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내용만 일주일 동안 딴 거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단 수학부터 정복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특히 이과도 그렇지만 문과도 이 수학이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방법이 없어요.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7-가 읽고, 그다음 나 읽고, 8-가 읽고, 나 읽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자, 7-가라는 교과서는요. 출판사는 상관없습니다. 출판사는 상관없어. 7-가라는 교과서는 대학 교수님들이 또는 고등학교에 수학을 가르치는 현장에 있는 분들이 요 정도의 언어적 표현으로는 우리나라의 중학교 1학년들의 평균적인 학생들이 이해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아놓은 거예요. 중1 거니까. 중1 1학기 거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 7-가를 읽었을 때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교과서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죠. 아니 고3짜리가 중1이 읽으라고 이해해놓은 책을 갖다 이해 못한다? 그럼 대학 수학 능력이 없죠? 대학 포기하세요. 그냥 공장에 취직하세요. 뭐 빵공장 이런 데 가면 일자리 많으니까 그냥 유체노동 하세요. 적어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것은 대학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걸 테스트하는 시험이에요. 그럼 중1짜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이해 못한다? 그건 여러분 책임이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7-가가 이해가 되면요. 7-나는 7-가를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7-나도 이해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적어놓은 거죠. 그럼 7-나도 당연히 이해가 되죠. 그럼 7-나가 이해되면 당연히 8-가도 이해가 되겠죠. 그렇게 적어놓은 책이니까. 단계별로, 그쵸? 나 8-나, 9-가, 9-나, 10-가, 10-나, 수한까지 이렇게 올라가죠. 그쵸? 그럼 다 이해가 된단 말이야. 여기서 여러분이 모르는 개념을 국어서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여러분이 충격을 좀 받아야 돼요. 야, 내가 이런 개념을 몰랐구나. 나는 막연히 추상적으로 이런 거라고 했는데 실제 국어서 찾아보니까 야, 이게 아니었구나. 이런 어떤 충격을 받으면서 이걸 일주일 동안 쫙 읽으면서 이름이 수학을 느껴보시라고요. 수학은 계산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수학 그 세계 자체를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수학을. 그래서 여러분이 틈이 이 수학을 할 때 좀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요. 우리 민상에서는 어떤 책을 소개해 주냐면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책을 소개해 줘요. 이 책을 읽으면요, 이건 수학의 역사책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이 수학이라는 게, 자, 이 수학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이런 정리를 만들어냈고, 공식을 만들어냈고, 수학의 세계가 어떤 거, 이것이 여러분이 이해가 돼요. 거의 감동적인 책이에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저는 사탐 강사니까 여기저기를 막 이렇게 강의하러 다녀요. 강의하러 다니는데, 제가 모든 수학생들이 연구실을 다 보진 않았지만은, 제가 강의하는 곳 중에 하나가, 저도 서대문구, 성북구에 형설학원이라고 있어요. 성신여대 사거리 쪽에 있는 거. 그 형설학원의 원장님이 신승범 선생이에요. 제 군대 후배고 제가 좋아하는 동생인데, 이 신승범 선생의 책장에 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꽂혀 있더라고요. 걔네가 신승범한테 최고라 그랬어요. 이 친구가 이제 고려대 수학교육과 나온 친구인데, 너야말로 수학을 아는 애구나. 정통 수학을 갖다 넌 가르치고 있구나. 최고다. 내가 그랬거든요. 이걸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민상한테 읽혔는데, 아까 제가 말한 한국 너구리 있죠? 한국 너구리가 저를 가끔 이 학원에 찾아와요. 지금 군대가 있는데, 휴가만 나면 찾아와. 근데 이번에 저한테 뭘 보냈냐면은, 이 책을 보냈어요. 저는 여기 있는 김홍종이라는 사람 몰라요. 저는 몰라요. 모르는데, 하여튼 이 책을 너구리가 군대에서 읽었대요. 읽었는데 너무 감동이래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책이래요. 그러니까 이 책은 뭐냐면은, 이게 쭉 나중에 한번 서점 가서 한번 이 책을 보면 알겠지만은, 수학 자체를 굉장히 재밌게, 그러니까 일상생활 연결시켜갖고, 수학자와 연결시켜갖고 굉장히 재밌게 풀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우리 학원에 수학 잘하는 애들한테 이 책을 읽혔어요. 읽혔더니, 걔들이 어제 조금 몇 페이지 쭉 읽어보더니, 선생님, 최고입니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보다 훨씬 더 좋네요. 그러는 거야. 이 미성 취지하고 딱 맞습니다. 그러는 거야. 자, 제목이 문명이에요. 수학의 필하모니. 김홍정 씨고 효영 출판사가. 효형. 이거 보이나요? 카메라 하시는 분? 효형. 효형 출판이야. 인터넷 치면 나오지. 문명, 수학의 필하모니, 김홍정 지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책을 평소에 들고 다니면서 머리 아플 때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여러분이 수학에 대한 어떤 이해를 더 깊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래독에서 이게 수학까지 딱 끝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뭐를 느끼냐면은, 수학이라는 게 나는 따로도 존재하는 줄 아는데 다 연결이 돼 있구나. 뭐 이 정도를 여러분이 느낍니다. 그쵸? 이 정도가 됐으면 여러분이 뭐가 되냐면 이는 수학에 입문을 하는 거예요. 입문하면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든지 아니면 문명, 뭐 수학의 필하모니, 뭐 이 정도 책을 자, 우리 너구리가 추천한 책이야. 이 정도 책을 여러분 읽으면서 수학적 어떤 그 세계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나면은요. 수학 1회도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수학 2회독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우리 민희성은 어떻게 되냐면요. 수학 1회독을 하고 끝나고 그 다음에 영어 1회독을 하고 끝나고 사탐 1회독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과탐이나 사탐이나 1회독 하고 끝나고 언어 1회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수학 2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어 2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사탐 2회독을 하고 과탐 2회독을 하고 언어 2회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수학 3회독을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기서 수학 1회독, 2회독, 3회독, 4회독, 5회독이라는 것은 바로 나머지를 다 돌고 와서 2회독, 나머지를 돌고 와서 3회독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야. 그럼 이제 수학 1회독 끝나고 나면 여러분 영어 1회독 들어가야 되거든요. 영어 1회독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 그럼 영어 1회독 들어가고 끝나고 나면 이거 1회독, 이거 일주일, 이것도 일주일, 이것도 일주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끝나고 나면 다시 수학 2회독, 일주일 단위 이렇게 가는 건데 수학 1회독 딱 끝나고 나면 영어 들어가잖아요. 영어 들어갈 때 수학으로 우리가 손을 놓을 수 없어요. 자, 일주일 동안 내내 수학적 세계에 빠져갖고 수학에 푹 절었어요. 그렇죠? 제가 이런 말 하는데 여러분이 그 김치가 되려면요. 정말 맛있는 김치가 되려면은 이 배추를 그냥 고춧가루에 버무리면 안 돼요. 먼저 소금에 절여야지만 돼요. 소금에 절이지 않는 김치는 맛이 없어요. 진정한 김치는 소금에 절여갖고 배추순을 푹 죽여서.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학을 진정으로 잘하려면 먼저 수학에 푹 쩔어봐야 돼요. 그걸 1회독 때 쩔어봐야 되는 소금에 절이는 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영어 1회독 하면서 수학은 매일매일 해야 돼요. 하루라도 수학을 안 하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얘기한 연대간에는 우리 작은 누나 딸이고 우리 큰 누나 딸애가 있어요. 걔가 이제 우리 조카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데 이 큰 누나 딸애가 제 조카애가 지영인데 지영이가 반포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서울에. 근데 반포고등학교에서 이과에서 상위 클래스였어요. 얘가 원하는 대학이 서울대 의대를 가기를 원했었어요. 얘가 또 수학도 되게 잘해요. 수학도. 근데 얘가 이제 어떤 실수를 범했냐면은 자기가 이제 수학은 이제 자신 있고 과탐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여름방학 딱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수학을 완전히 버리고 과탐만 정리에 들어간 거야. 과탐만. 그 수학을 거의 손을 뗀 거야. 수학을. 그리고 이제 수능시험 보러 딱 갔잖아요. 그 수능시험장에서 이제 언어는 잘 봤어요. 언어 잘해갖고. 언어가 그때, 6차 때가 언어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얘가 그때 언어가 하나인가 두 개밖에 안 틀렸어요. 그 정도면 1등급도 넘는 그런 상위 클래스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수학을 딱 보는데, 그동안 수학을 갖다 여름방학 이후에 수학을 거의 손을 안 댔잖아요. 대박이 기껏 모의고사 한두 번 풀어본 거 외에는 안 됐잖아요. 거의 과탐에만 집중을 했지. 그래서 수학 문제를 딱 보는데, 이거 옛날에 내가 풀어본 문제 같아. 비슷한 문제 같아. 그래서 막 풀었대요. 풀어서 답을 체크했는데 자신이 없는 거야. 여러분 수능이라는 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우리가 보통 평소에 여러분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풀고 답을 확인하죠. 그렇죠? 그 답을 확인하니까 앞에 있는 이 푼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앙금이 안 남아 있어요. 깔끔하게 끝내고 그 다음 문제 또 푹 몰입할 수 있죠. 또 풀고 또 확인하고 몰입하고 이러죠. 그렇죠? 근데 수능은요. 여러분 수능 보신 분 알 거야. 수능 풀었어. 답 체크했어. 근데 다 정답이 확인이 안 되잖아. 그럼 다음 문제 풀 때 이 문제가 앙금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게 틀리면 어떡하지? 이게 쌓입니다. 마음에. 찌꺼기가. 그럼 또 그 다음 문제 또 풀었대요. 조카놈이. 그래서 이것도 옛날에 풀어본 문제 같은데
기억이 잘 가물가물하는 거야. 확신이 안 서는 거야. 그거 대충 풀었는데 찍었다는 느낌이 들더라는 얘기야. 그럼 1번도 앙금이 생겼지 2번이 앙금이 또 생겼죠. 그러니까 이 어린 마음에 야 이번 수능 망가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난 3번 문제를 또 봤는데 캄캄하더라는 거야. 이것도 내가 옛날에 비슷한 거 봤는데 확신이 안 드는 거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때부터는요 등에 식은땀이 나면서요 식은땀이 나면서 하얀 건 종이고 시커먼 글씨 이거밖에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얘가 수학 20몇 점 맞았어요.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매일매일 해서 감을 유지해줘야 돼요. 그러면 영어 1회독 들어갈 때, 그럼 수학을 어떻게 하는 거냐? 눈으로 풀기를 하는 거예요. 눈으로 풀기. 우리 민의사에서 눈으로 풀기라고 하는데, 이 눈으로 풀기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수학 문제를 딱 보면 여러분 그냥 바로 계산하려고 그래요. 이거 절대 금물이에요. 먼저, 이 문제를 딱 보면서, 이 문제가 어느 단원 어디에서 이 문제를 냈다는 위치를 확인해야 돼요. 위치가 확인이 되지 않으면은 출제 의도가 안 보여요. 위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통해서 교수님이 또는 출제위원이 여러분한테 뭔가 묻고자 하는 수학적 지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식을 찾아내요. 이걸 물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이걸 물으려고 할 때는 이렇게 풀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해설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지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게 너구리가 공부했던 방법이거든요. 해설지 비교해서 어느 게 옳은 건지, 그러니까 해설지가 맞는 건지 내가 맞는 건지, 아니면 둘 다 맞으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건지 이걸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푸는 걸 우리가 눈으로 풀기라고 그래요. 민의수학에서는. 이걸 하루에 10문제에서 15문제 정도는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혹시 그 카메라가 되면 한번 이거 한번 잡아보실래요? 이거 잡아지나요? 좀 줌해갖고 요 문제만 잡아보세요. 요 문제 7번 문제만 보여요? 공식 쓴 게? 잘 안 보여요? 하다 한번 좀 더 크게 잡으면 안 될까요? 예, 최대한 챙겨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 안 될까? 그래도 안 돼요? 그럼 제가 이거를 한번 써드려 볼까? 저는 아까 제가 그랬죠. 저는 수학 계산을 못하는데 자 문제가 뭐냐면요. 함수 y꼴은 자 로그 2에 자 x-1분의 2 이게 2007학년도 9월달 모의평가 문제예요. 자 이거의 그래프의 개형으로 알맞은 것은 이걸 찾는 문제거든요. 3점짜리예요. 이게 자 그럼 그 1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y축 그 다음에 x축 여기가 0 그렇고 여기에 1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예요. 이게 1번이고 자 2번은요 이게 y축 이게 x축인데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야. 자, 그 다음에 3번은 여기에 0이고, 여기가 0이고, y축이고, x축이고, 여기가 1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4번은,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y축이고, x축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5번은 0이고, 자, 얘가 1인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이게 3자리 문제거든요. 이거를 눈으로 풀기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너구리가 이건 눈으로 풀기를 한 건데, 너구리는 이걸 어떻게 접근했냐면요. 저는 지금 수학을 지금 잊어버렸으니까 여러분 한번 이거를 너구리 풀이법 보면서 한번 좀 자극을 받아보라는 거야. 얘는 어떻게 푸냐면 y꼴은 로그 2의 2 마이너스 자 로그 2의 x 마이너스 1 y꼴은 1 마이너스 로그 2의 x 마이너스 1 x는 3 y는 0 그러면은 2번 아니면 5번이다 뭐 이런 얘기야. 2번 아니면 5번이다. 자 근데 y꼴은 1이기 때문에 x는 2가 돼야 된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뭐 이렇게 풀었어요. 이 친구 풀이법은 요거야. 자, 제가 이걸 왜 적었냐면요. 제가 어제 한 학생한테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거 한번 풀어봐라 그랬더니 이 친구 굉장히 복잡하게 이걸 막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보여줬더니요.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하는 말은 이거에 대한 이 풀이법이 이 교과서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이용해서 수학 갖고 장난친 것 같대요. 수학을 가지고 논다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수학이 막 끌려다니면서 막 난 답을 내야지 이게 아니라 수학 갖고 막 기본적인 개념 갖고 놀더라는 이런 느낌을 받았대요. 여러분 아마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눈으로 풀기예요. 그냥 보면서 막 깊은 뭐 이런 게 아니라 한번 이 문제가 이 면제 보면서 교과서 어떤 기본 개념과 연결돼 있고 그런 개념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그걸 생각해 본 다음에 쭉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쭉쭉 해갖고 답을 딱 내는 이런 것이 눈으로 풀기인데 이거를 매일매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영어 1회독 할 때도 매일매일 눈으로 풀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과탐 1회독 할 때는 매일매일 눈으로 풀게 해야 되고 언어 1회독 할 때는 매일매일 눈으로 풀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학 2회독 들어갔거든요. 수학 눈으로 풀기 안 해도 돼. 왜? 이때 수학 하니까. 근데 영어 2회독 들어가면 이제 수학 안 하니까 수학 눈으로 풀기 또 해야 되죠. 이때 또 해야 되고, 이때 또 해야 되고. 수학 3회독 들어가면 수학 이제 눈으로 풀기 안 해도 되죠. 왜? 수학 하고 있으니까. 근데 영어만 이게 3회독 들어가면 이때는 수학 눈으로 풀기 해야 되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수학 1회독을 딱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이 수능 전날까지 수학은 매일매일 하도록 돼 있는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는 자, 교과서를 봤어요. 근데 이때 매일매일 수학을 갖다가 눈으로 풀기 한 10문제, 15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교과서를 옆에다 놓고 꼭 찾아봐야 돼요. 모르는 개념은. 수학 실력이 없는 애들은 아예 교과서를 오픈북해서 푸세요. 상관없어요. 오픈북해서 푸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수학을 공부하면서 목적이 뭐냐? 딱 하나예요. 중학교 교과서 7-가부터 문과는 수학까지, 이과는 미적까지 그 내용 전체가 여러분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내가 눈을 가만히 감고 자 7-가 뭐 있었지? 쭉 이런 거 있었어. 그다음 7-나 큰 제목, 작은 제목 이런 내용. 그다음 8-가 이런 내용. 그다음 8-나 이런 내용. 9-가 이런 내용. 그다음 10-가 이게 머릿속에 쫙 스크린이 돼야 돼요. 지금 미인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 스크린이에요. 우리가 스크린하다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빈 노트를 갖다 주고 여러분이 7-가부터 수학 내지는 미적까지 큰 제목, 작은 제목 간의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쭉 적어보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은 못 적을 겁니다. 그것을 적어지면 수학은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이. 예. 자, 근데 그걸 하는 방법이 이 평소에 눈으로 풀기 할 때 수학 교과서를 모르면 바로바로 찾아보고 고산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는 수학 2회독에서는 뭐 하는 거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언어에서도 얘기했지만 수학 2회독은 자, 이거 이제 지울게. 자, 수학 1회독은 교과서하고 를 보는 거야. 자, 수학 2회독은요. 아까 눈을 풀기 할 때 문제는요.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나가는 문제집도 상관없고요. 뭐 EBS 문제집도 상관없고요. 뭐 기출문제도 상관없고요. 근데 기출문제는 하지 말고 여러분 학교에서 나가는 문제집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집 같은 걸 이용해서 하세요. 그런데 수학 2회독은요. 뭐 하는 거냐면은 고의 모의고사를 푸는 거예요. 고의 모의고사 10회분을 눈으로 풀기식으로 푸는 거예요. 고의 모의고사. 왜? 고의 모의고사는요. 여러분 이제 고2 때 모의고사 봤는데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근데 고의 모의고사는 딱 한 문제 하나만 물어요. 근데 수능은요. 한 문제를 여러 가지를 섞어서 물어요. 근데 한 문제 하나가 묻는 것은 더 내용이 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알게 되면은 고3이 복잡하게 얽어진 것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섞였다. 이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모르면은 이 섞인 것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 고의모의사는 한 문제에 하나를 묻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의모의사를 10회분을 일주일 동안 이것도 풀면서 분석해요. 분석하면서 이때부터는 여러분이 뭘로 들어가냐면은 서브노트를 하세요. 근데 서브노트라는 거는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용 요약 정리석은 그런 책들은 시중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서브노트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면 우리들의 미인성 다음 카페 제가 지난 시간 소개했잖아요. 그렇죠? 거기 들어와서 등록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거기 수학에 대해서 서브노트가 너구리가 몇 개 올린 거 있거든요. 예, 그거를 한번 보시면 돼요. 이것도 한번 클로즈업 잡아볼래요? 이게 보이나 모르겠다, 애들이.
보이나요? 이것도 잘 안 보여요? 그럼 이따 가까이 가져가면 보여요? 가까이 가져가면은, 자. 됐어요? 보여요? 글씨도 보여요? 됐죠? 자, 여러분 이걸 갖다가, 그거 보면 알겠지만은, 이 친구, 이 서브노트는요, 삼각함수에 대한 지금 내용을 적어놨는데, 그냥 삼각함수에 대한 내용을 그냥 쭉쭉쭉쭉 요약 정리한 게 아니죠. 그 삼각함수에 관련된 개념을 갖다 보면서 자기가 느낀 거, 또 더 자기가 생각한 거, 고민해서 알아낸 거, 이런 것들을 여기다 적어 놓은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서브노트라는 것은 기존의 책에 있는 내용을 압축 요약 정리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 뭘 말한다? 그 삼각함수다 그러면 그 삼각함수와 관련된 개념들을 여러분이 더 깊이 느낀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이 정리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브노트를 하셔야 돼요. 그럼 수학 3회독은 뭐 하는 거냐면요. 자, 수학 3회독은, 자, 이때 이제는 기출문제를 하면 돼요. 기출문제. 이때 기출문제를 여러분이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이게 학평께 있다. 그 다음 모평께 있다. 수능께 있다. 그러면 이걸 수학 3회독 잡으면 이건 수학 4회독으로 잡고, 이걸 수학 5회독으로 잡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이걸 하면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은, 아울러, 서브노트까지 같이 봐주면서, 아울러 스크린화를 해야 돼요. 스크린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머리에서 한번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보는 이 스크린화가 이걸 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끝나면 수학 6회독 정도에 들어가면요. 교과서를 다시 처음부터 보세요. 7-4부터 수완 또는 소트 미적까지 교과서를 1회독을, 즉 1회독을 반복하는 거예요. 1회독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수완 6회독 정도까지 오면요. 거의 10월 중순, 초순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는 수학 7회독, 이제 수학 8회독 있으면은 이때부터는 계속 이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에서 중요 문제를 갖다가 엄선해갖고 이 중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하고 그 다음에 스크린화까지 여러분이 여러분 스타일대로 정리를 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수학을 여러분 마무리한다면은 수학은 거의 뭐 안 틀릴 겁니다. 거의 만점이 나올 겁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갖고 제가 더 깊이 설명 못 드리는데 수학 강의는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요. 다음에 제가 영어 강의를 할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수학은 교과서가 생명이다. 국어사전은 꼭 찾아보자. 그렇죠? 그리고 스크린화가 목표다. 스크린화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은 페르마의 마지막 정의나 이런 책을 평소에 들고 다니면서 읽으면서 이런 수학의 세계에 빠져봐라. 수학은 단순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정리가 나오는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독특한 서브노트를 작성하면서 제가 지금 제시한 이런 방법으로 공부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충분히 수학을 만점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수학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